주식시장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은 여느 시장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상품 시장과 중고 시장입니다. 자동차도 신차 시장이 있고 중고차 시장이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아파트, 신발, 가방, 상품권, 책, 미술품 등등 수많은 상품들의 시장이 이렇게 신상품 시장과 중고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신상품 시장이 있고 중고 시장이 있습니다. 신상 주식 시장은 말 그대로 새로 발행된 주식을 판매하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주식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쪽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하면 투자자가 회사에 돈을 주고 이 회사 주식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장을 영어로는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주식 발행 시장이라고 합니다. 중고 주식 시장은 말 그대로 이미 발행된 주식을 다시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주식을 판매하는 쪽은 당연히 회사가 아니라 주주입니다.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은 주주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가 주식을 팔려고 내놓으면 투자자는 주주에게 돈을 주고 이 회사 주식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장을 영어로는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주식 유통 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주식 시장은 두 번째 주식 시장인 주식 유통 시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 유통 시장을 그냥 주식 시장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주식 유통 시장의 경우에는 물리적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 시장을 만들고 관할하는 기관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죠.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주식시장이 처음 등장할 때 그랬습니다.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의 중정이 주주와 투자자가 만나서 주식 거래를 하는 주식 유통시장이었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도 그랬습니다. 현재에도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11번가에 있는 뉴욕 증권 거래소에는 주식을 거래하는 물리적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식 유통시장 역시 온라인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예전부터 오프라인 거래와 온라인 거래를 병행하고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주식 거래를 전면적으로 전선화할 예정이라 미국 주식시장은 온라인상의 공간으로 전면 전환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56년 명동의 한 건물에 대한증권거래소라는 기관이 출범하면서 유가증권시장이라는 명칭의 주식 유통시장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네덜란드와 미국의 사례처럼 이 건물 내부에는 주식 거래를 하는 물리적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당시에는 주주와 투자자가 현장에서 만나서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주식 거래가 전면 전산화되어서 우리나라의 주식 유통시장은 현재 온라인상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거래소라는 기관이 이 시장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유통시장은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1956년 처음 개장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피 시장이라고 불리는 주식 유통시장과 1996년 새로 개장한 코스닥 시장, 그리고 2013년 새로 개장한 코넥스 시장이 바로 우리나라의 주식 유통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 유통 시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주식이 이 주식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식에는 기본적으로 거래권이 보장되어 있어서 거래 자체는 주주와 투자자 사이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주식 유통시장 내에서 정식으로 거래하려면 이 시장을 관할하는 한국거래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신고된 주식회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70만 개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주식 종목도 약 70만 종목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을 통틀어도 2019년 기준으로 약 2,300여 종목에 불과합니다. 주식 유통시장이 처음 개장한 1956년 이래로 설립됐다가 사라진
수많은 주식회사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약 2,300여 종목밖에 안 된다는 것은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회사의 주식이 주식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순간부터 그때까지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들은 부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창업자는 다른 주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회사로부터 별도의 돈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식이 주식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부자가 됩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